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템플릿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밀리미터 해서 하트 표시되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그 오른편에 보면 심플, 그리고 그 아래 인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용처가 어디냐 이거죠. 건축이냐, 인테리어냐, 단순한 거냐, 우드워킹, 목공이냐, 혹은 3D 프린터냐, 이렇게 사용처별로, 용도별로 쭉 있고, 그 아래 밑에 단위가 쭉 있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냐, 미터냐, 혹은 인치냐, 이렇게 쭉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키텍처 미터도 있고, 아키텍처 센티미터도 있고, 아키텍처 인치도 있습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아키텍처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자, 스케치업 최초의 시작 화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피겨라고 하죠. 사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있죠. 아래 버전에서는 남자였고 2021에서는 여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수멜레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요 스케치업 2021 만들 때 마케팅 담당자였답니다. 예, 이 피겨마다 다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저분은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멜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속성창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컴포넌트에 보면 스멜레 is the senior marketing manager 스케치업 she's no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돼 있네요. 타겟팅 뉴 프로덕트 지금은 이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답니다. 트윈선이니까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컴포넌트 안에 다 있습니다. 스멜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눌러보시면 모델에 있고 컴포넌트 샘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와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크리스도 있네요. 그리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크리스밖에 모르겠어. 여기 또 있고 여기 여러 가지 그 피겨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쓰시면 돼요. 인물을 갖다 놓는 이유는 비례를 확인하라고, 건물의 비례를 확인하라고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역시 이제 캐드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선 그리는 거 하고 주민 줌아웃이었죠. 자, 휠 돌려보세요. 주민 줌아웃 맞나요? 근데 휠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드래그 해보시죠. 휠 드래그 해보세요. 펜 들어갑니다. 펜. 화면 회전이 들어가요. 이렇게. 화면 회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펜이 아니고 오빗이죠. 이거 오빗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빗이라고 해요.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궤도란 뜻인데 3차원으로 화면 회전시키기. 이게 오빗입니다. 오빗이라고 해요. 자, 얘는 휠 드래그. 그러면 펜은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CAD 화면입니다. 그죠? 휠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면 3차원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CAD하고 키가 반대예요. CAD하고 키가 반대입니다. 그게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얘는 휠 드래그 하면 뭐가 돼요? 화면 이동이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면 오빗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스케치업은요. 그냥 휠 드래그 하면 오빗이 돼요. 그리고 Shift 휠 드래그 하면 펜이 됩니다. CAD하고 이 키가 반대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CAD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면 화면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돼요. 그리드랑 이렇게 다 삐뚤어집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큐브 박스 보이시죠? 여기 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 상태로 이렇게 딱 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CAD에서 우리가 이제 실수로 키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탑을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명령어 중에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D 명령어 중에 플랜이라는 명령어 있어요. 플랜하고 엔터 2번. 플랜, 엔터 1번, 2번. 자, 한번 해보시죠. 오토캐드에서는 휠 2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이 됐었죠. 얘는 그거 없어요. 얘는 그거 없고 대신에 바로 이 부분. 여기. 펜, 오빗, 줌 익스텐트. 바로 요 키요. 자, 오빗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손바닥이죠?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돋보기입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위아래로. 좌우 아닙니다. 위아래로. 그 다음 줌 익스텐트. 이게 이제 휠로 해결을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오빗, 펜, 줌은 휠로 해결하는 거고, 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명령어도 되겠고, 여기뿐만 아니고 바로 이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빗, 펜, 줌 윈도우, 그 다음 줌 익스텐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얘가 라지 툴셋이라고 하는 건데 끌 수 있어요. 어떻게 키우냐면 대략적으로 이 부분 여기다가 오른 버튼 누르면 이 툴바들 있죠. 지금 보이는 이 툴 메뉴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체크된 것들은 툴 메뉴가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 여기 보면 Getting Started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라지 툴셋 있죠. 얘를 체크하시면 이와 같이 라지 툴셋이 뜹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붙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라지 툴셋을 꺼내시고, 이거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요거 드래그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커맨드 라인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떨어지거나 붙거나 합니다. 잘 안 들어가나요? 네. 자, 이렇게 이 라지 툴셋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얘가 줌 윈도우예요.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영역 드래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이거 여기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화면 맞춤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얘네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줌 윈도우, 줌 익스텐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자, 제가 조금 아까 그 얘기했죠? 오토캐드는 명령을 쓰지만 스케치업은 단축키를 쓴다라고. 이렇게요. 줌은 Z가 단축키고요. 줌 윈도우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W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줌 익스텐트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입니다. 이거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니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새끼손가락이 컨트롤, 약지손가락이 쉬프트,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W나 E까지 갈 거예요. 충분히 넘어가죠. 컨트롤은 새끼손가락, 그 다음 쉬프트 키는 약지손가락, 그 다음에 나머지 W나 알파벳 E는 검지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W 그러면 줌 윈도우가 일어났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 그러면 줌 익스텐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선을 그리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펜 툴이, 라인 툴이 있죠? 단축키는 알파벳 L입니다. L. 라인. 여기 연필 그림 있죠? 이 연필 그림이 선 그리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라인 툴이 있고 프리핸드 툴이 있습니다. 라지 툴셋은 이렇게 있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자, 라인 누른 다음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집니다. 신경 쓰지 말고 클릭하시고 마지막에 뚜껑 딱 닫으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오른쪽은 회색 면이 만들어졌고 왼쪽은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은 이렇게 회색이 생겼는데 왼쪽은 안 생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선이 Z방향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평면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 회색이 면입니다. 스케치업은요, 자동으로 그려요. 이렇게 클릭하고, 자, 자동으로 평면에 그려지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에 자동 그려지면, 평면으로 그려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얘가 평면이 아닌, 자, 평면이 아닌 것으로 그려지면 지금처럼 선이 안 그려집, 선만 그려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이요. 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여기 있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선택 툴입니다. 선택 툴은 스페이스바입니다. 내가 어떤 명령어 쓰든지 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선택 툴로 바뀌게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명령어를 쓰든지 간에 이렇게 눌러놓고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선택 툴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는 방법은 CAD랑 똑같아요. 일단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면 점점점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점점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레이즈 툴 보이시나요? 지우개.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면을 삭제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면을 삭제하지는 못합니다. 지우는 건 델키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서리들을 삭제할 때는 물론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모서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랗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델키 누르셔도 돼요. 또는 이레이즈 툴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 합니다.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근데 얘는 윈도우 셀렉트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빈 공간에서 드래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크로스,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걸침 선택,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포함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하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보세요.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빈 공간을 드래그 하셔도 좋고 그냥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클릭을 하시거나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더하기 선택.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빼기 선택.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시프트 키는 토글 선택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더하기 선택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클릭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더하기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택된 걸 다시 드래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토글 선택으로 더하고 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선택, 다시 한번 누르면 빼기. 선택과 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걸 토글 선택이라고 합니다. 시프트 키는 토글 선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 그리고 델키 누르면 한 번에 싹 지워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메저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단에 이렇게 메저멘트라고 하는 항목이 보통은 여기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보통은 메저멘트라는 항목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툴 메뉴를 여기서 메저멘트를 꺼내게 되면 이렇게 툴 메뉴로 메저멘트를 꺼내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일로 옮겨옵니다.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위치로 가져갑니다. 저는 이 자리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메저멘트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위치를 바꿔 보시죠. 라인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메저멘트에 이렇게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내가 선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라인을 그리다 보면 자, 라인을 그리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자, 라인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빨갛게 바뀌면서 온 레드 엑시스라고 뜹니다. 이거 뭐냐면 X축, 즉 레드축과 동일한 방향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레드축과 동일한 방향이란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축과 동일한 방향이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이렇게 오스냅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오스냅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블루축 방향으로도 나란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제가 선을 그려서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걸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인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요. 그러면 레드축 방향으로 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화살표는 그린축 방향으로 선이 이와 같이 고정이 됩니다. 자, 위쪽 화살표는 Z축 방향입니다. 블루축 방향으로 고정이 돼요. 아래 화살표는 없어요. 아래 화살표는 없습니다. 아래 화살표는 없고, 오른쪽, 왼쪽, 위쪽만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때 오스냅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따라서 클릭.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고 오스냅 엔드점을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건 가로, 세로가 각각 100mm인 정육면체예요. 100mm, 가로가 100, 세로가 100, 높이가 100.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향을 맞추고 숫자 100을 씁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 100mm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100mm. 자, 그 다음에 Z방향으로 100mm, 100mm. 캐드랑 똑같아요. 캐드랑
똑같습니다. 100mm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100mm 위에 화살촉 누르고 100mm 나머지 선 연결 정육면체 그리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도 절대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상대 극좌표는 없어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절대좌표는 이렇게 쓰면 돼요. x, y, z.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대괄호를 쓰면 자동으로 얘가 붙어요. 그럼 x, y, z를 쓰면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소괄호를 쓰면 이건 상대좌표가 돼요. 스케치업에는 상대 극좌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제일 첫 번째 위치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좋아요. 0,0,0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클릭해 놓고 나면 비로소 절대좌표가 들어가요. 100,0,0. 자, 그 다음에 다시 100,000. 다시 0,100,0. 다시 0,0,0. 자,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값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나머지만 쭉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마우스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200 그려버리면 선이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값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마우스 움직여야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절대좌표도 마찬가지예요. 100,0 값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마우스를 움직여야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 말 그대로 현재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소괄호 열고 100,0,0. 다시 소괄호 열고 0,100,0. 다시 소괄호 열고 자, 마이너스 100,0,0. 다시 소괄호 열고 0, 마이너스 100,0. 그러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프리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집니다. 드래그 하는 모양대로 그 형상 만들기. 그게 프리핸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요. 렉탱글. 단축키는 R키입니다. 렉탱글의 첫머리 글자 R키를 누르시면 사각형이 됩니다. 클릭, 클릭, 대각선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가로, 콤마, 세로, 가로 500, 콤마, 세로 500. 그러면 가로, 세로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사각형을 그릴 때요, 그리기 직전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서 가운데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고 해보세요. 컨트롤 키를 그리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운데서 커지고 이런 식으로요. 500, 500 그러면 가로 세로가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각도와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0mm짜리 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길이와 각도입니다. 길이 콤마 각도예요. 이 길이 콤마 각도 500mm인데 45도 이렇게 되겠네요. 45도 기울어진 정사각형.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첫 번째는 모서리의 길이 500mm.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사각형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콤마 각도 500 콤마 30도 500mm. 자, 500 콤마 60도.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각도가 다 다르죠? 즉 로테이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원 그리기입니다. 원 그리기, 서클. 명령은 단축키는 C입니다. 자, 중심 클릭하고 반지름 엔터. 그러면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엔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을 확대해 보죠. 원을 확대했더니 이게 원이 아니라 모서리가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예요. 3D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 이렇게 각져 있어요. 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원으로 그리면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으로 그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분명히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각져 있는데 이런 각진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모서리가 안 보이죠. 이걸 스무스라고 합니다. 면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무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지게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이시나요? 각이 진 거? 원래는 이렇게 각져야 되는데 이거를 면을 부드럽게 처리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3D의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서클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몇 각형짜리 원을 그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팔각형이요 라고 했습니다. 8개 엔터, 그 다음에 클릭. 팔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 눈엔 팔각형이지만 3D로 이렇게 올리면 원기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요만큼씩 있잖아요. 면을 적게 계산하면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 이게 이제 3D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24개. 그러면 면이 더 곡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면에, 그러니까 부드러운 모서리에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하던 것이 있습니다. 77 기억나시나요? 반지름 77. 자, 77 나누기 2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져요.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얘는 저기도 돼요. 77.5 나누기 2 이것도 돼요. 자, 서클 77 나누기 2 나누기 2죠. 다시 서클 77.5 나누기 2 이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자, 얘는 안 들어가죠. 나누기 2는 소수점 나누기는 안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정수 나누기만 들어가요. 반지름 값에 정수 나누기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반지름 값에 정수 나누기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정다각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 먼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개, 그 다음에 중심 반지름. 자,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폴리곤 모서리 개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하고 보시면 가만히 확대해 놓고 보면 이거 원에 내접하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외접하는 걸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접, 다시 한번 누르면 외접. 자, 한번 해보시죠. 외접하는 정다각형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나 빼기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모서리 개수가 지금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키를 한 번씩 누르면 모서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다각형뿐만 아니고 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다각형이나 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키를 누르시면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호입니다. 호. 순서대로 아크, 2포인트 아크, 그 다음 3포인트 아크. 자, 2포인트, 자, 호입니다. 아크. 아크는 단축키가 A입니다.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다시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호입니다. 아크.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그 다음 2포인트 아크. 이 2포인트 아크는 시작점, 끝점, 중간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점, 그 다음 끝점, 중간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2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이렇게 되네요.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그러면 호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호를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인 거죠. 중심, 시작, 끝. 시작, 끝, 가운데, 시작, 가운데, 끝.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부터 들어가요? 사이드부터 들어갑니다. 모서리부터 들어가요.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 6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진 모양의 호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12개입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그러면 모서리가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파이입니다. 이렇게 파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 시작, 끝. 그럼 이렇게 파이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